오늘 마지막 소식,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반격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망신을 당하면서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어디서 불거진 거죠? 채널A가 한동훈 검사와 함께 유착을 해서 이철이라는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를 협박을 해서 이분으로부터 유시민 장관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소위 검언 유착. 이 사건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총장이 막고 있다가 이것이 장관의 수사 지휘로 무산이 되고 서울지검이 수사의 속도를 냈고 오늘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요.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건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언론인인데 언론인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채널A와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는지가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은 만약 상의를 했다면 그럼 한동훈 검사가 이 사실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는지가 이 다음 나올 이야기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혹은 한동훈 검사 그냥 잘라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감싸고 돌려고 했을까? 법원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내주는 걸 보면서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이 사건은 관계하지 않겠다고 멀리했다가 갑자기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혹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언 유착 관련돼서 한동훈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반격의 카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죠. 검언 유착 이철 법률 대리인 수사 1회 사건 남부지검이 수사. 어떻습니까, 이 제목? 이 제목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혹시? 이게 윤석열 총장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반격의 카드입니다. 자, 보시죠.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대표가 5월 25일 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최강호 황희석 제보자 공모 공동정범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가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의 본질이 검언 유착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이 현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고 최강욱, 황희석 가짜 제보 지씨가 꾸민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주장.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검언 유착, 채널A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 유착이 아니라 실권, 요즘 실선실세라고 불리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가짜 제보자 지씨가 꾸민 정치 공작 사건이다. 뭡니까? 바로 권언 유착이 되는 겁니다. 채널A와 한동훈 검사가 짜고 이철 피의자를 괴롭혀서 유시민 장관을 공격하려고 했던 검언 유착이 최강욱, 황희석 거짓 제보자 지씨가 MBC하고 짜고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권언 유착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디에다 했어요? 남부지검에다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아, 저는 이 소식을 보고 정말 뒷골이 서늘했는데요. 왜냐하면요. 자, 보시죠. 이게 언제적 기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2020년
2월 5일 기사입니다. 2020년, 죄송합니다. 기사를 안 보여드리고 있었군요. 자. 단독, 윤석열 신라젠 수사팀 보강하라. 검사 파견 지시. 이성윤이 반대하다 수용. 기사를 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기자죠. 유희공 기자. 다 아시죠? 경향신문의 유희공 기자가 단독으로 쓴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는 언제 나온 기사인가요? 2020년 2월 5일 기사입니다. 2020년 2월 5일이면 무슨 일이 있었던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채널A와 한동훈 검사가 신라젠 관련돼 있는 이런 사건들을 다 엮어서 유시민을 여기다 엮어 넣자. 그러려면 이철이 필요한데 이철을 불러다가 더 수사를 하면서 괴롭혀갖고 너 형량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가족을 건드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을 하면서 차라리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라고 불직을 해. 라고 이야기하던 그 2월에 수사팀 보강을 지시를 했는데요. 여기 나오죠. 어디입니까?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겁니다. 이 사건 어디서 한다고요? 검언 유착이 아니라 이철 법률 대리인 수사 의뢰 사건, 최강호 황희석 가짜 지시 제보자가 만들어낸 권언 유착 사건의 수사를 어디로 한다고요? 남부지검이 한다는 겁니다. 신라젠 수사팀 보강하라고 지시한, 즉 지검장 레벨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남부지검의 수사팀을 보강해서 신라젠을 수사를 하라고 윤석열이 지시를 하필이면 2월에 했네요. 이때 이철에 대한 협박이 시작이 된 거죠. 이 과정을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른 신문도 아닌 조선일보의 보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5월 28일 보도 내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하는 주장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널A가 취재하자 검찰이 소환했다라는 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MBC의 주장이. 채널A가 취재도 아니죠.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하고 뭔가 짜고 있을 때 검찰이 소환했다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셨죠? 신라젠 수사팀 보강하라고 윤석열은 지시를 했어요. 2월에. 근데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건데 내용을 보면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 취재 편지를 보내자 검찰이 구치소했던 이 전 대표의 소환을 하면서 종편과 검찰이 한 통속으로 움직였다라고 주장한 MBC의 주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지가 취재를 해보니까 1년 전부터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안 응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3월 12일부터 금융조사 2부에서 진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3월 2일 금융조사부에서 진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2월 5일에 윤석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팀의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를 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3월에 부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3월에 요청을 해서 3월 12일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채널의 기자가 2월 17일에 편지를 보냈죠. 자, 언제라고요? 2월 5일에 수사팀 보강을 지시하고 채널의 기자가 한동훈 검사하고 이야기했던 의혹이 있는 겁니다. 2월 17일에 편지를 보냅니다. 2월 5일에 수사팀 보강, 2월 17일 편지 전달. 이게 다 우연인가요? 이게 정말 다 우연일까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사건이 어디로 됩니까?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로 이착되고 남부지검. 그래서 올해 2월 20일부터 25일부터 3월 초까지 출석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다고요?
17일에 편지 보내고 수사가 강화될 겁니다. 17일에 편지 보내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2월 5일에 윤석열 총장이 신라젠 수사팀 보강하라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채널A 기자가 17일에 편지를 네 차례 보내고, 이 전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팀 보강됐다는 거 몰랐겠지만 2월 17일 편지를 봤는데, 앞으로 당신 이거 관련된 수사가 계속 압박이 될 건데 견딜 수 있겠어요?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모자란 수사팀까지 보강된 서울 남부지검은 2월 25일부터 이 전 대표 출석을 요구합니다. 편지를 받은 이철 대표는 오금이 저렸을까 안 저렸을까요? 지금도 징역 11년인가를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데 가족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사팀은 보강됐고 편지를 받고 일주일 뒤부터 소환조사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굴복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한 것을 대검이, 윤석열 총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대검이 남부지검에다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이철을 불러다 협박한 장본인인 남부지검이 최강욱, 황희석 가짜 제보자 지시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총장이 아직 관리할 수 있는 검사들에게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 지시를 수사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거는 자, 보시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을 거쳐, 봤죠? 대검을 거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을 거쳐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에 사건을 배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는 신라젠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인 거죠. 이철을 협박한 당사자로 지목되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철 법률 대리인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제보자 지시까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이 지시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 시도라고 봅니다. 어떻게 협박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에게, 남부지검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는데요. 윤석열 총장 최근에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생각하고 대검찰청을 통해서 협박의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이철 씨에 대한 협박의 당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부지검의 이철 씨의 법률 대리인과 지 씨와 최강욱, 황희석 등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건. 그래서 검언유착, 채널A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을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 지 씨, 그리고 MBC의 권언유착으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바로 남부지검을 통해서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의 이 반격 카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필부들도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언론들도 다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를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소식 살펴보는 것으로 아침부터 옳은 소리 7월 17일 재헌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함께해 주신 아침부터가 아니죠. 옳은 소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은 안 하는데 뭔지 한번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기왕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옳은 소리 월요일 7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